제가 일하는 곳에, 그러니까 저는 상시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다시 찍을게요. 음, 주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새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대면할 일은 없는데 가끔 그러니까 친근하신 성향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를 오시면서 이번에 뭐 새로 근무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잘 아다시피 저희 성향은 그냥 주방에서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딱 해놓고 설거지만 하고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대식당 가면 뭐 맛있게 드세요. 오늘 어땠어요? 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게 기본 멘트인데 저는 그게 되게 싫은 사람이라 주방 안에서만 딱 하고 이제 그게 많은 거였는데 벌써 뭐 이런 지가 몇 년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오고 가는 말 속에 이제 호구 조사를 해야 돼요. 뭐 어디에 기본이잖아요. 어디에 사세요? 뭐 집은 가까우세요? 뭐 대충 어디에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들 얘기, 남편 얘기, 가족 얘기 또 퍼져서 뭐 아파트에 산다면 아파트 시세 뭐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1,000만 원에 40월세 사는 사람, 이혼해서 혼자 근근하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연애도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감정신인가 보다라고 간접적으로 많이 거기가 기본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건 연애 같지도 않고, 예, 결혼 생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도 이렇게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나랑 같이 상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 자기네들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턱두개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피부살이 타게 내려오나 봐. 뭐 턱이 막, 목도 짧은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새로 오신 팀장님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50가 곧 이제 해순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같은 동년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직이 아니고 주방에 있다 보니까 나의 신상이 아마 올라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개인사 얘기를 막 하시면서 아이고 이번에 여기 근무하게 되면서 뭐 회사 때문에 뭐 가족과는 떨어져서 혼자서 아파트 생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자꾸 어디 사냐요. 근데 저는 제가 어디 사는 거 호구조사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근처에 산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 산다고. 그렇게 이제 썰을 풀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밥하는 시간과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빨리 끝나면 이 개인 방에 와서 빨리 쉬는 게 저희 힐링인데, 설거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그걸 제가 되게 못 견뎌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전화 받으면 밥 먹는 게 흐름이 깨지고, 내가 영상 보는데 전화 오거나 문자 오는 소리가 거슬러 다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전화가 차단될 때도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패턴이 오래돼서 그게 싫은데, 물론 저렇게 찔러보는 아저씨들이 이혼하기 전에도 아니면 이혼하기 후에도 제가 그런 거에 뭐 어디를 가서 뭐 먹거나 이렇게서 찔러 당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한 건 알 거고, 어 그래서 못 먹는 감은 또 아니겠죠. 찔러봐가지고 자기랑 코드가 맞으면 저기 하려나.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만나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게 돌잖아요. 말이라는 게. 하지만 말도 없는데 은근히 뭐 따로 만나서 뭐 밥을 먹더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월달이죠. 1월달 초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첫날부터 인사하면서 뭐 주방에 뭐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는데 쿡쿡 수시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나를 건드려 보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전반적으로 그 한 팀의 팀장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웃으면서 응대도 하고 짧게 자기가 이제 여기 뭐 어제 오늘 하는데 뭐
뭐 붕어빵이라든지 뭐 별거 아니죠. 뭐 그런 걸로 음료수라든지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며 가며 주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팀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삼겹살 이 동네 와서 보니까 맛있는 데 안다고 저보고 주량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막 얘기를 툭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고. 근데 제가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어갖고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는 뭐 맛있는 삼겹살 집 아는데 시간 되시면 뭐 같이 가서 먹고 싶다고. 근데 그 던진 말에 제가 응대를 안 하고 그냥 웃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사실 전 술은 안 마시고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나이대, 같은 나이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갖고 같은 연세니까 전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아는 자기는 엄마가 지금 연세가 좀 고령이신데 회사 근처 요양원에 모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주는 점심을 식사를 안 하셔서 자기가 장례삼을 갈아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 끝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친정 부모님 아프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뭐 경제적으로 따라 알아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혼자 나와 사니까. 근데 정년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퇴직하신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뭐 할 건 많다고 자기 기술직이니까 뭐 정년 그만둬도 여기저기 살 데가 많아서 그 와이프한테도 자기 연금을 다 줄 테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퇴직 후에 받는 급여는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뉘앙스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부부 되기 전에 어차피 이혼한 상태인데 근데 뭐랄까 그냥 그래서 나한테 가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엄마 요양원에 점심시간이 우리 여기서 먹는 점심시간 낮고 약간 늦어질 것 같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점심시간 되니까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제가 쉬는 시간이요? 아니면 식사하는 시간이요? 이렇게 물어봐. 식사하는 시간대를 물어봐요.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 여기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 아무 때 오시면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식사하실 때 또 비켜지기 위해서 같이 옆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엄마는 괜찮냐, 이렇게 핑퐁핑퐁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게 좀 그러면 또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직원 이렇게 불러서 같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바로 또 벽을 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자리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원래 회식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원치 않는 얘기 듣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불편하다. 근데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내가, 저기, 팀장님 퇴직하고 그러시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죠. 물론 저도 퇴직하면.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막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서 뭐 이혼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라 누가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 뺏긴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뭐 붕어빵도 사주고 잉어빵도 사주고 뭐 꽈배기도 사주고 뭐 커피도 같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핑퐁핑퐁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조용해지셨어요. 여기서 나의 감정 차라리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따로 그냥 여자친구처럼 같은 나이대니까 시간 되면 뭐 여기 근처에 뭐 먹으러 가자든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 가족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 혼자 그 생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말 안에 그 뉘앙스가 너 외롭니? 나도 사실은 외로운데 시간 되면 같이 놀래?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게 이제 포함되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나도 근사한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만남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찔러보기 이렇게 뻔한 얘기로 다가서는 아저씨들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아, 생긴 건 어떠냐고요? 그냥 아저씨죠. 저도 이렇게 반백에 이렇게 아줌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반백 할머니고 이렇게 뚱뚱하고 외모로는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식의 느꼈어요. 그래서 음, 왜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외로우면 대놓고 만나든가 또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감정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 그럼 팀장님 그러면 뭐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한잔해요. 내가 가볍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지면 네가 내가 그냥 같이 먹자니 네가 저 해서 온 거잖아. 뭐 이런 생각? 아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아 내가 더 매력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좀 생각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난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들이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말수는 많지 않고 또 상대방이 이게 공감은 하지만 제가 먼저 들이대지는 또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내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 그래서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나를 좀 안전해 보이나? 아까 상대방이 외로운 사람이 자기 말을 막 들어 해줬을 때 내가 딴데 가서 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러나? 근데 그게 뭐 유혹하는 나한테 나오는 어떤 유혹하는 매력은 아닐 거고 뭐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기대기 쉬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원한 적이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게 나한테 뭐 기대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팀장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줌마로서 뭐 같이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 늘상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저 우리 저기 누구누구 만나서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 노래방에서 내가 무슨 도우미도 아니고 자기 술 마시는 분위기 메이커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임시로 네가 상대방이 원하는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빵?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나가서 좀 근데 죄송한데 저는 여기 안에서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다 기록 비워주는 것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사적인 시간과 감정은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남겨두고 싶거든요. 이혼한 지 이제 9년 돼가고 원래 이혼하기 전부터도 혼자 사는 법이 익숙하고 또 혼자 버티는 법을 잘 익혀왔거든요. 뭐 외롭지 않다고 하면 또 거짓말일 수 있죠. 근데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점점 느끼는 거는 내가 벽을 치는 건 내가 차가운 게 아니고 또 내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점점 이제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 나는 내 공간이 중요하다. 나는 거리 두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늘 누가 나한테 관심을 요만큼이라도 비치면 벽을 늘상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게 나 자신한테 나를 존중하는 거죠. 어,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 말고,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얼굴은 드러내지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관심과 일말에 같이 있고 먹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대시를 해라. 그냥 너 남는 시간에 밥 한 번 먹으면서 은근슬쩍 스킨십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되게 확고한 거죠. 혹시 네가 뭐 돼? 뭐 이건 아닌데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침범할 때 그걸 되게 못 견뎌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 2주 동안은 잠깐 설렜고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건 진짜 개떡 같다. 맨날 이런 식으로 나는 가정의 대단한 대들보고 가장이고 뭐 남편이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나와서 조금 외롭고 그러니 나랑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럴래?
내 고민 상담 들어줄래?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야? 정신과 의사 병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상담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함부로 자기 고민을 만만한 사람한테 다 쏟아내지 말아요. 그 쏟아받는 그 사람은 심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내 속을 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죽거든요,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또 매력이 있나? 뭐 잠깐 착각했다가, 2주 지나가니까 기분이 역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뭐 매일같이 볼 거고 할 거라서, 그냥 기본 멘트죠. 그냥 뚱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연애 감정은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조심하세요.